전국 22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국사 넘버원 전문가 오태진 선생입니다. 자, 국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많이들 당황하셨다라는 얘기를 안팎에서 듣고 있습니다. 당황하신 22만 명의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한국사에서 90점 이상의 고득점으로 합격의 영광을 안는 4천 명의 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 두 부류 부분들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22만 명의 수험생 분들은요, 어찌 보면 입시 때 공부했던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셔서요, 이렇게 얇은 이른바 이렇게 요약집, 저도 물론 당연히 요약집이 있습니다만은 요약집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가, 이른바 노트류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류 책, 제 대각국사 필기노트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성적이 좀 잘 오르지 않았다, 이런 분들 꽤 많으시죠. 그것은요, 제가 늘 강조드렸다시피 요약집 혹은 필기노트류의 공부는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기본 강의 시작이든 아니면 제가 쓴 대각국사 기본서의 머리말이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첫 강의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강의 첫 강의 혹은 군데군데 틈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얇은 노트류의 공부를 통해서는 수능 시험 정도는 대비할 수 있지만 성인 고시 시장에서의 한국사의 어려운 문제나 생소한 문제들은 뚫을 수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저를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린 16문제는 누구나 다 맞추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런데 4문제 정도에서 2문제는 손을 댈 수가 없을 것이고 나머지 2문제는 선택지문이나 사료형에서 분명히 당황스럽거나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식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16개를 학습했다 하더라도 실수로 15개, 즉 하나 정도는 틀렸을 것이고요. 4개 중에 찍어서 하나는 맞았을 것이고 3개는 틀려서 80점 정도 득점을 했다면 되었을 것입니다. 이 80점 정도의 득점률은요, 바로 전국 22만 명의 수험생분들 가운데 60%는 과락입니다. 그래서 약 14만 명 정도는 과락이시고요. 그 밖에 상위 25%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평균 득점이 대략적으로 70점을 밑돌았을 것이고, 그리고 상위 10%, 즉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수험생분들의 평균 수험 점수가 바로 78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모의고사를 토대로 해서 낸 것이므로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로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상위 10%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바로 상위 10%라고 해서 합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점수가 되죠. 예를컨대 국어, 영어, 국사 3과목의 공통과목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요.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175점 정도를 밑돌았다면요, 바로 이 한국사 과목에서 90점 이상 정도는 맞았어야만 합격 가능하셨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A타입이죠. 혹은 B타입에서 180점 이상 정도 되는 득점을 하셨다면 80점에서 약 85점 정도를 득점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합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어와 영어에서 90 이상을 맞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국사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즉 175점 밑에를 맞았다라고 했을 때 한국사는 90점 이상을 맞았어야만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합격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즉 B타입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하셔도 그냥 되는, 한마디로 공부하실 줄 아는 분들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국사에서 득점을 많이 했어야 했다라는 또 그런 목표를 갖고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번 시험 점수에서는 아마 80점을 밑돌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서 강의의
중요성을 조금은 간과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그 요약집 위주로 제 필기노트류 위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조금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서로 시작해서 기본서로 끝을 내셨어야만 이 시험에서 90점 이상 득점했을 것이다. 이런 분들의 유형은 제가 아주 그냥 다 사실대로 툭 까놓고 얘기했을 때 존재합니다. 제 학생들 가운데서 약 15% 정도 되는 학생들은 90점 이상을 득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 어려운 문제 있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시험 성적이 나쁠 거라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딱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6개는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가 나왔고 4문제 가운데에서는 기본서를 충실하게 회독수를 늘려나가면서 주변 부분에 특히 제 대각국사 기본서에 이 날개 부분에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좌단, 우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잘 살펴보셨다면 분명히 이렇게 속어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 득점한 분들이 꽤 여러 부분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그 기본서 강의의 중요성 그리고 필기노트류 제 필기노트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분명히 한계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의 필기노트는 중요하지만 최종 목적으로서의 필기노트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바람직한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번 시험 정도가 어떤 필기노트류를 통해서 오태진 대각국사 필기노트를 통해서 만약에 대비하기가 어려우셨다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요것은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 바로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요행이라고 하지요. 즉 난이도가 쉽게 출제가 되었을 때는 뭐 어떤 필기노트를 보시든 아니면 그냥 기출문제를만 보시든 아니면 그냥 문제풀이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요. 공무원 시험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공무원 시험은요. 2014년 이래로 좀 쉽게 출제가 되었을 뿐이지 본래 공무원 시험은 제가 여기서 since 2006년 그러니까 2006년 이래부터 벌써 11년이니까 11년 차 강사인데요. 11년 동안에 공무원 국사에서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었던 건 절반 정도에 불구하고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라고 한 건 그 절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시험이 가장 어려웠고 그때까지가 제일 어려웠고 그 이후로 조금씩 난이도가 낮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제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이랑 다릅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행을 통해서 만약에 이건 운대라고 하는데 쉽게 출제가 되었다면 그냥 얇은 책으로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80점 밑에를 득점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1, 2년을 더 보내야 한다라는 좀 어떤 그 서글픈 일, 또 슬픈 일, 좀 아쉬운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아싸리 고시 한국사는요. 기본서와 기본 강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강의와 그 책을 위주로 공부하시되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제 대각국사 필기노트라던가 아니면 이것과 함께 도사국사 정도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 그 75점에서 80점까지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문제를 더 잡기 위해선 다시 기본서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행을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걸려있는 이 한국사 공무원 시험에서는 정석대로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를 정이기도 하고 확정짓는다 할 때 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르면서도 확실한 방법으로 공부하는 여러분들 주식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단타로 땅 치고 빠졌을 때 돈 벌었을 때 어때요? 되게 기분 좋으시죠? 그게 바로 이런 식의 공부 방법입니다. 지하철 타보십시오. 다 그런 식의 공부를 하고 있어요. 22만 명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린 다시 돌아오셔서 기본 강의 위주로 착실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으로 비유합니다. 우량주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식의 공부 방법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공부 방법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량주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투자의 방법이듯이 역시 기본 강의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기본 수업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2016년 서울시 대비 또 지방직 대비 또 하반기에는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이 있지요. 이 시험은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또 기출 위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16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격 점수가 예를 들어 국어와 영어가 180 이상 되는 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요. 만약 그렇지가 않다면 여러분들 국사에서는 조금은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다 하더라도 바로 기본 강의 위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 8일 날 기본 강의를 개강을 하는데 그 문제풀이를 개강을 하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수강하신다면 기본 강의가 부족하다. 그러면 오태진 대각국사 기본 강의를 추가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요. 문제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와 연결시켜서 제가 문제풀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풀이에다가 기본 강의를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찍은 최신 기본 이론 강의와 서울시와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를 연결시켜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를 같이 수강하시는 것, 이게 최고의 공부 방법인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90점 이상 득점할 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그건 뭐냐 하면요. 오태진 선생님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내라라고 하는 파이팅의 의미로 여러분들께 수강하시는 분들께요. 바로 간식을 쏘겠습니다. 자, 간식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위한 제 작은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식 먹고 기본 이론 강의 반드시 기본 소위를 공부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는 기본 강의에 따라오는 following problem이라는 것,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TCC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서울시와 지방직의 완벽 대비를 확실하게 해드릴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석대로 공부하기, 한국사 전문가, 한국사를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자, 제가 제대로 된 진짜 한국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2016년 상반기 서울시 공무원 되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방직 공무원 되기 힘내십시오. 아시아 파이팅!